네, 올해 한가위 풍경 다양한 숫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풍요로운 추석이어야 되는데 올해 추석은 높아진 밥상 물가 때문에 심상치가 않아요. 특히 채소값의 고공행진이 여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드린 정보 보시면요, 아마 이번 추석 명절 때 뭐를 사야 되고 뭐를 덜 담아야 될지 아마 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채소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애호박이라든지 시금치, 그다음에 이제 무 이런 채소로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네. 실제 애호박 같은 경우가 한 개에 한 2,3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시금치는 한 단에 한 10,000원 정도 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무는 한 개에 3,7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년 대비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배추가 94%나 올랐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무가 58% 올랐고 조기가 33% 올랐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는데 네. 지금 차트에 보시다시피 비용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와이프가 어제 이제는 반찬 가게를 갔다 왔어요. 네. 왔는데 다른 거 살려고 아까 리포터도 잠깐 나왔잖아요. 조리된 네. 음식 살려고 네. 갔는데 이게 김치가 요 주먹만한 게 5,000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추랑 무 가격이 크게 올라서 지금 김치 사 먹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채소류 가격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서 추석 차례상 비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장 보러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추석 차례상 비용을 봤더니 지난달 조사 때보다는 그나마 조금은 하락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한국물가협회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2일에 1차 조사를 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2차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소폭 내렸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지난 1차 조사는 소폭 내렸는데 지금 이제 전통시장에서 이제는 만약에 4인 가족으로 이제는 차례상 비용을 든다 그러면 28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대형마트가 35만 6천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역시나 예상하셨다시피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것이 21% 정도 더 저렴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전통시장에서 장을 이제 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폭 내렸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대형마트가 다 비싼가? 그렇지는 않아요. 대형마트 네. 가면 좀 싼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이제는 축산품에 대해서 할인 쿠폰도 많이 이제는 보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대형마트의 자체 할인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축산품 중심으로, 축산류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조금 내렸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물가의 영향이 선물 세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올 추석에는 특히 가성비 선물 세트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성비면 어느 정도가 기준이 가성비일까라고 본다 그러면 네. 보통 3만 원 이하를 뽑습니다. 3만 원이요. 네, 그래서 1에서 3만 원 정도 사이에 이제 선물 세트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한 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이제 조사를 쫙 해봤더니 3만 원 이하의 어떤 소비자의 니즈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가성비 좋은 3만 원 이하의 선물 세트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짠물 소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차트에 나오다시피 지금 고물가, 추석 선물, 중저가 인기가 되고 있는데, 네. 요건 이제 이마트 자료인데요. 이제 5만 원 미만의 선물 세트가 더 많이 늘어났고, 네. 10만 원 이상의 선물 세트가 6% 정도 이제 감소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역시나 이제는 짠물 소비, 그래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이런 점들이 아마 좀 트렌드가 많이 변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마트와 백화점도요. 아무래도 이제는 짠물 소비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구성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성비 추석 선물 세트의 비중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만 원에서 4만 원대의 이제는 상품들을 더 늘렸고요. 그다음에 10만 원 이상의 상품들이 이제 지난해보다 설보다 39% 내린 거죠. 그러니까 대형 마트들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소비자의 마음을 잡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분위기랑은 좀 다르게 초프리미엄 선물 세트도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7억 와인 선물 세트인데 7억 와인이요. 네. 이게 7억 원짜리 하면 누가 사느냐라고 하실 텐데 사실 이게 어떤 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이제 대형마트의 이제 자존심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우리는 이렇게 고가의 상품을 이제 소싱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프리미엄 상품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어떤 보여주기식 사실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실제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7억 원짜리 와인 선물 세트가
등장을 했고요. 이게 마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소장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못 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7억 원짜리 와인 선물 세트가 한 마트에서 이제 준비가 된 거고 유통업체에서 이런 점들이 좀 양극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뭐 요즘 부동산도 양극화인데 선물 세트까지도 이제 양극화다 보니까 굉장히 만감이 좀 교차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한편 추석 때 주고 싶은 선물 그리고 받고 싶은 선물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좀 드러났어요. 네, 실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민간에서 유통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주고 싶은 선물을 받더니 과일 선물 세트가 이제 1위를 뽑았습니다. 이게 네. 주고 싶은 마음과 받고 싶은 마음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주고 싶은 거는 과일 선물 세트가 1위를 꼽았고, 그다음에 네. 상품권, 그다음에 정육 선물 세트 순으로 이제 뽑았습니다. 그럼 이제 받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받고 싶은 걸 1위를 물어봤더니 상품권 이렇게 1위를 뽑았는데, 그다음에 정육 과일 세트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 아시겠지만 또 이거 갖고 다양한 제품들을 살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상품권이 받고 싶은 선물 1위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또 이번에 추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게 또 니즈가 매번 또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이런 조사를 보면서 지금 경기가 좀 안 좋구나. 확실히 왜냐하면 받고 싶은 건 상품권이다 보니까 현금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또 과일 가격이 조금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연휴가 길수록 해외를 찾는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올해 추석도 여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번 추석 기간 연휴 길잖아요. 네. 특히 이제는 뭐 다음 주에 목금이죠. 19일과 20일 연차 이틀 내서 가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폭염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덥죠. 그다음에 지난 여름 때 못 갔던 여름 휴가 아예 그냥 이번에 써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좀 놀 때 놀자 이런 심리가 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최장 9일을 해서 해외 여행을 이제는 계획하겠다라는 분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2020년부터 이제 조사가 됐어요. 이게 인천공항공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그럼 이번 추석 연휴 때 해외 여행 갈 계획이 있느냐 했을 때 2020년 1.9%, 2021년도 2%, 22년도 이제 3.2%인데 이때는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자제했었고 네. 이제 일상으로 회복이 됐죠. 작년부터 2023년부터 9.3%, 올해는 11.2% 나오면서 이제 해외 여행을 떠나겠다라는 이제 비중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역대 최대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요. 네, 11%가 역대 최대고요. 그래서 연차 붙여 쓰겠다라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또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72.6%였다가 지금 보시면은 75.4%, 그러니까 2.8% 포인트 좀 증가됐죠. 왜 그러냐면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장 9일을 쉴 수 있거든요. 네. 연차 2일을 붙이게 되면은.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연차를 붙여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이렇게 또 많이 떠나시잖아요. 이게 길면 해외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또. 그래서 해외에서 어느 데를 많이 갈 거냐 했더니 일본을 또 1위로 뽑으셨습니다. 그다음 네. 베트남 2위를 뽑았는데 그런 거 봤을 때에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셔서 아마 휴일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소비 진작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민족 대이동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귀성길에 나설 전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귀경길, 귀성길 이렇게 이제는 뭐 차트가 계속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물어봤습니다. 또 그러면은 이제는 언제 가고 언제 돌아올 거냐라고 이제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었는데 네. 좀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서울에서 떠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봤습니다. 귀성 출발 봤을 때 추석 전날 16일에 좀 많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귀경길 그러면 이제 언제 돌아올 거냐 했더니 22%가 18일 오후를 뽑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요 혼잡도는 17일 날 가장 많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이 아마 추석 당일이죠. 그래서 아마 혼잡도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래서 이제는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체를 피하려고 그러면 13일 저녁에 떠나라. 그러니까 오늘이죠 13일, 사실. 네. 오늘 저녁에 이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제 18일 이른 새벽을 이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예, 차트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는 언제가 좋을까라고 해서 물어봤을 때 저 정도 이제는 권유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서 아마 그 밀리는 시간대를 좀 피해 가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속도로 이용할 때 이렇게 차가 막히면 휴게소에 들리게 되는데 휴게소에서 또 음식 사 먹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평론가님 주로 어떤 거 드시나요? 전 아메리카노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을 깨기 위해서죠. 네, 근데 아메리카노 먹는데 이게 사람은
사람은 다 똑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실제 물어봤습니다. 또 네. 이렇게 뭐를 많이 먹느냐라고 했을 때 아메리카노가 부동의 1위였다라고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네. 아메리카노를 가장 많이 먹고 그 지난 설 연휴 기간 때 이제는 2위가 호두 과자였고요. 3위가 우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난해 추석에는 2위와 3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부동의 1위는 아메리카노고요. 네. 2위가 이제는 우동이었고 그다음에 3위가 호두 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바뀌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장 잘 먹는 음식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아마 추석 명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값이 이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또 네. 조사를 해봤더니 우동과 돈가스, 김밥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인데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을 봤더니 이게 우동류가요 21%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돈가스류가 21% 이제 오르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좀 이제 먹는 것도 좀 부담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우동 가격이 좀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밀가루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면 종류의 가격은 아마 소폭 조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인하되는 쪽으로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명절을 이용해서 뭐 해외여행 여기도 했습니다만 국내 여행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부에서 지금 비수도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숙박 쿠폰 50만 장 이제는 보내고 있는데 네. 국민들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해서 사실상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철도 비용을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도록 쿠폰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을 활용해서 인바운드죠. 한마디로 국내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로 보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상 계속 해왔던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식상하지 않냐 이런 좀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지자체들마다 축제가 마련돼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축제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서울 수도권 사시는 분들이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좋은 축제들 그 기간에 맞춰서 좀 뭐 지방에서 여름 보내기 아니면은 추석 연휴 보내기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이런 축제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명절 때 뭐 여행 계획하는 분들도 있고 택배로 선물을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 소비자원에서 피해 주의보를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소비자원에서 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네. 이제 언제 뭐 어떤 추석 연휴 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냐라고 봤을 때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해외 가시잖아요. 네. 아니면 또 부산에 가실 때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있고 어쨌든 간에 이 항공권에 대한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를 봤더니 이게 17%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기간 동안 이제 그 추석 연휴 기간, 그러니까 7월과 8월, 9월까지 해서 봤을 때 어떨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느냐? 바로 이제는 590건 정도 해서 이게 한 17% 정도 되거든요. 전체 네. 기간에. 근데 택배 같은 경우에도 피해 건수가 161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체 기간에 봤을 때 9월과 10월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17% 정도. 그래서 한 18%요 정도 이제는 9월과 10월에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보면 이제 항공권 같은 경우는 청약 철회 부분도 많고요. 그냥 이런 청약을 철회했는데 이거 이제 환불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위약금 과다 청구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장 민원 건수가 많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택배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파손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주요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택배 파손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명절에는 특히 선물용으로 좀 고가의 그런 그 택배를 보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파손이 되면은 네.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정확하게 그 물건 가격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건 가격을 쓰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물건 가격을 쓰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로만 사실상 이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가격을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네. 무엇보다 이제는 뭐 택배사마다 좀 다른데 어떤 택배사들은 보험에 가입된 택배사가 있고요. 보험에 안 되는 택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이제 보험회사, 그러니까 택배사들의 보험 가입되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내 물건이 이제는 택배라든지 이런 파손에 대해서 보상이 되어 있는지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도 잘 보시는 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항공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운임이 있잖아요. 사실 네. 운임은 내가 만약에 내 규책 사유로 내가 취소하면 운임은 못 돌려받겠죠. 네. 하지만은 그 이외에 뭐 유류활정료나 공항시설 이용료, 출국 납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운임 위에 별도거든요. 이거는 1년 이내에 신청하면 항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있는 금액입니다. 아. 근데 이거를 대부분 모르셔갖고 네. 이게 소멸시효가 1년이거든요. 지금 물론 개정상에서 지금 5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소멸시효가 1년이다 보니까 1년 지나면 못 돌려받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항공권을 취소했다, 그럼 나는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빨리 신청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뭐 운임 빼고 제외된 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라. 보통 조사해 보면 도쿄 항공권 같은 11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개인적으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